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편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험 고지를 분명히 해드렸는데 잘 피해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포를 매수하라 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종목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아직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이 시장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모두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도 있고 시장 외에도 그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잘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사실 지수만 못 움직일 뿐이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수급이 집중돼서 수익률이 여러분이 목표한 것보다 더 빠르게 달성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이 신대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들 그렇게 달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이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섹터만 보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시장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우리가 시장을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에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이 좋냐, 기본적 분석이 좋냐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왜? 기본적 분석만 하신 분들 기업의 내재 가치만 보고 먼 성장성을 봐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한 3년 있다 움직이면 3년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반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만 계속 하는 게 좋아, 난 타이밍이 좋아 라고 했는데 정말 기본적 분석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후보에 들어가고 실질 심사 들어가면 거래 정지되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되실 겁니다. 다행히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26년째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여러분들께 강의도 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그 기간 안에, 이 트레이딩 기간 안에 상장 폐지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분야를 선호하든지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둘 다 하기에는 사실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나도 이제 내 본인의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간단하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돈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어느 걸 보셔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길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공부만으로 안 되고 내 감각과 여러 가지 경험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돈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돈의 흐름을 정말 잘 짚어드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 두 번째 당선된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증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지수가 못 가니까 이런 우려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10월 14일 첫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은 이 이슈들은 해소가 됩니다. 대선 끝났죠. 중국은 시키지도 않은 비자 면제국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한한령을 해제해준다고 하고 있죠. 미국하고 싸우겠다라는 준비. 야당 금주세 폐지한다고 하죠. 전쟁 리스크,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끝낸다라고 하니까 지금 푸틴이 트럼프랑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하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주변국에서 끼어들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위협이 다가오면은 내가 세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공작새나 고슴도치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공작새 위협이 오면은 날개를 활짝 펼치죠. 그 화려한 날개 펼쳐서 커 보이게끔. 고슴도치 웅크리고 이 가시를 삐쭉삐쭉 세워서 내가 위험한 짐승이다, 위험한 동물이다 알리죠. 세 보이게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그런 과정.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협상에서 러시아는 이제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처지니까 그런 부분을 일절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점령한 땅은 다 가져가고 싶겠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점령한 땅도 회수하고 보상금도 받고 나토도 가입하고 다 하고 싶겠죠. 약간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막판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 한 번에 보고 갈게요. 우리 길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수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 또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돌파한 다음에 돌파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간단하죠? 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똑같은 모습입니다. 편안해요. 나스닥은 더 좋은 게 트럼프가 워낙 알 수 없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스닥 쪽은 성장주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트렌드는 일론 머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규제 철폐의 칼을 딱 빼어드는 순간입니다. 발검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본인한테도 유리한, 본인 기업에 유리한 우주항공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 일론 머스크가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요즘 딥페이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는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기존부터 발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지수 좋다. 미국이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해서 좋다. 그럼 주변국 어떠냐?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아직은 눈치 보고 있는데 전쟁 끝나면 유럽은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장담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주가 지수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게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국가죠. 이 탈원전하면서 천연가스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노드스트림 1, 2 다 끊어버리고 지금 발목을 다 잘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또 협상이 잘 돼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라도 러시아산 이런 자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독일은 한숨 놓는 겁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독일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이렇게까지 사상 최고치 찍고 쉬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독일은 안정감을 준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년 동안 쉬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 잡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영국은 본인들끼리 잘 살겠다고 EU에 있는 본인들보다 조금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 지원해주기 싫다고 나간 거잖아요. 2010년 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는 작년에도 사상 최고치 찍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횡보 구간이 끝나면은 응축된 힘, 우리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웅크렸다가 점프를 하죠. 그런 것처럼 2보 전진을 위한 후퇴도 아니네요. 일보 그냥 제자리 걸으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 자세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냐 위냐인데 흔들고 올라가냐 그냥 가느냐 차이예요.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자, 중국이 문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죠. 내가 볼 때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트럼프가 중국을 가만 놔두진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3,300포인트 요 저항 구간을 돌파해냅니다. 기존에 부양책으로 해서 3,600 건드리고 쉬고 이탈해 있었는데 이 구간을 회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도 지금 생각보다 우리는 대응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부양책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모습이고 이 부분을 중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까지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국가들이 뭐 중국보다 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 정책 반대하는 정책 내놨다가 급락 한번 맞고 제자리 돌아왔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국하고 별 차이 없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밀리거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가 또 일본 가면은 항상 또 압력을 행사하고 본인이 얻어갈 거 잘 챙겨가다 보니까 또 뭘 얻어갈지 전전긍긍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코스피 지수 지난번에 일본에서 금리 정책 나올 때 우리 같이 밀렸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난 공포감을 가졌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2,400 흔들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흔든 건 좋다 이거예요. 일본도 제자리 찾아갔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2,700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2,400대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갑갑하시고 지금 화가 많이 나시고 이거 한국 주식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투자처를 찾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근거도 여기 있어요. 외국인들이 7월 11일 우리나라 고점 딱 찍을 때까지 2022년 9월부터 해서 9월 말이죠. 그러니까 4분기부터 해서 43조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을 매수를 합니다. 저도 처음 볼 정도의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한 번에 이렇게 일으켜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매수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그냥 통째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심지어 이렇게 매수하는 기간 동안 한국은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3조로 줄었습니다. 43조에서 20조나 줄였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처음 나온 10월 14일까지만 해도 3분의 1 정도 줄였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제 1조 한 5천억 정도만 줄이면은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갖는 게 당연해요. 에이, 한국 주식 못 해먹겠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정말 떠나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수의 분들이 코스닥의 성장주 쪽, 코스닥의 탄력 좋은 종목들을 더 많이 선호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살짝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흔들었죠. 투매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또 못 올라가고 이번에도 680을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이탈해서 한번 싹 밀어내려야 여러분들이 투매가 한번 나오고 신용잔고가 줄어듭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용잔고를 한번 싹 깎아내고 올라가야 가볍게 올라갑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잔고 줄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미심쩍은 게 이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길게 달려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차 투매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투매가 제대로 발생되면은 여기서 아랫꼬리를 다는데 저는 한 630 정도는 갈 줄 알았습니다. 거기를 이탈해도 상관없고요. 당일날 어차피 다 회복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680을 이탈시켜서 투매가 나온다가 중요한데 장중 내내 매도는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밀어내지 않아서 이걸 외국인들이 만족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기관 투자자들이 만족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어정쩡하게 밀어내리면은 L자형으로 이렇게 쉬게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차라리 한번 시원하게 밀어내리고 V자 반등식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을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대처를 해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 투매만 나온 거 아니냐. 혹시나 L자형까지도 고려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그때마다 전략이 살짝 바뀔 거예요. 투매를 앞두고 있는 구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구간, 대선이 끝난 구간, 그리고 1차 투비가 끝난 구간 해서 약간씩 전략을 수정해드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흐름을 맞춰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종목인 것 같아라고 무조건 고집을 부리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올라와도 사실 수익 보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술적 분석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타이밍도 기술적 분석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돈의 흐름을 보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용잔고 지금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데 이게 L자형으로 안 가고 빠르게 이제 반등 나오기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쏠리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로 쏠리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잠시 여러분들 이런 돈의 흐름이 쏠리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 제가 모두 다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와서 참여하시고요. 참여 방법 알아보고 어떤 종목들로 흘러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종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 방송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마치고 원래 다른 분야로 또 잘하시는 분이 원래 오시기로 돼 있던 분이 오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자리를 비켜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첫 시간만 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유종의미를 거두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행히 더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나 봐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2주차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통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고 유종의미를 거둔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에서도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꿈꾸는 종목이 이런 텐베거 종목 아니겠습니까? 10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셔야 적어도 꿈이 커야 파편도 크다라고 하죠. 최소한 2~3배, 많게는 뭐 5~6배까지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운과 트렌드가 한 번 더 얹어지면 이제 텐베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베거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년간의 오랜 기간을 갖고 가면은 텐베거 가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텐베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반년에서 좀 길어야 한 2년 안쪽에, 1년 조금 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배 달성한 걸 목표로 원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10년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트렌드로 시작을 해야지 텐베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 우리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첫 강의부터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첫 강의할 때 33% 많이였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43%까지 밀렸습니다. 더 흔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37% 정도일 때 더 흔들어도 개의치 않아도 된다. 어차피 흔들어도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월급 가지고 매달 삼성전자를 일부 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그중에 삼성전자를 넣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전에는 제가 좀 기다리세요 했는데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흔들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 구간부터는 10월 말부터 이 구간부터 흔들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살짝 흔들긴 했는데 다시 회복돼서 제자리 돌아와 있죠.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이슈 바로 띄우고 지금 내부에서부터 개혁적인 이런 인사를 단행하고, 또 한번 이제 그동안 삼성이 워낙 보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혁신을 위한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3억 주나 매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기관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최근에 10억 주 발표 전후로 해서는 살짝 그래도 매도량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와도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도 되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10조 발표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매수세 우위로 전환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아직까지도 매도 중인데, 시장이 그러니까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시총 대형주들 살짝 눌러놓고 나머지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게 좋다. 이게 제일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들만 잘 움직이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하이닉스를 제가 지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수급도 다르다. 최근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고 해서 다른 분야로 살짝 자금이 옮겨갔는데 어마어마한 매도세는 아니에요. 대신 아직까지도 800만 주 가까이 SK하이닉스는 매수 중이라는 거. 3억 주 매도한 삼성전자하고는 전혀 다른 수급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이중 바닥성 움직임 만들었고 언제든지 돌파만 하면 됩니다. 두드리다 보면 돌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두들겼고 두 번째는 못 미치고 밀려있는 구간. 저는 지금 구간 같은 경우 17만 원 전후 구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도 삼성 쪽을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인데, 당연히 지금 AI 관련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수혜받는 거는
HBM의 SK하이닉스와 그 관련주들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지금 사시면 된다라는 거. 두 종목 모두 매수는 가능한데 시간은 삼성전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만큼 개혁이 잘 되고 이제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해서 얼만큼 납품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회복되는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서 제가 밴드에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DS 단석. 꺼진 불 같은데 불빛이 하나 싹 올라오고 제가 음봉 2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저점 돌파형 매수 패턴이라고 했어요. 저점을 이겨내는 패턴이에요. 최소한 이 양봉의 3분의 1 된 지점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매수할 수 있다. 이 위에는 가진 자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반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요 3분의 2까지 내돌리면 여기서부터 3분의 2를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부터는 물려도 여러분 무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을 하던 물리던 여기부터는 무죄예요. 단 줄어들 때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보세요. 제가 밴드에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죠.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패턴 찾아내야 된다. 어떤 패턴? 이 패턴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강하게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DS 단석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0만 원 돌파 좋다. 아주 굿이다. 자, 1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준상한가 수준 급등인데 여기서 중요하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13만 원 가면 상한가였습니다. 그날. 그래서 13만 원에 상한가 진입하면 보유하시면 되고 12만 원 정도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종가로 이탈하면은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재매수하시면 된다. 어디서? 10만 원이 저항이었으니까 이제 지지선이 돼야겠죠. 10만 원 전후에서.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가 차트 보시면서 계속 여러분들 추정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실시간으로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시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장중에 혹은 장마감 전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3만 원은 이미 4월에서 6월에도 저항받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저항받을 수 있다. 한 번에 돌파하면 제일 좋다. 그런데 저항받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적어드렸죠, 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너무 좋은 모습 보였죠. 대응 전략 간단하게 나와요. 13만 원 돌파인데 16만 원이 이제 유지되고 하면은 상한가 들어가면서 13만 원 돌파, 16만 원 돌파 유지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깔끔하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이건 슈팅 구간이에요. 슈팅 구간이면은 슈팅 구간 들어갔다라고 제가 다음 날 말씀드렸을 텐데 다행히 그런 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은 19만 원이다. 여기 가면 슈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더 올라갔으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주 만에 123.5%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집중을 하셨다면 이런 종목을 함께 발굴하실 수 있었다는 뜻이죠. 최저점에서 최고점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샀어도 여러분들 최소 80%에서 100%는 수익이 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16만 원 유지해야 되는데 다음 날 이탈을 하죠.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챙길 때 챙겨야 돼요. 왜? 특히나 단기 급등을 이렇게 100% 이상, 100%가 뭐예요? 40%만 올라와도 밀리판인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단기적으로 이만큼까지 안 올라와도 어차피 가는 거예요. 더 지나갈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인 겁니다. 왜? 돈의 흐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종목에 집중이 돼버린 것뿐이에요. 뭐 이슈는 다들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신기해요. 폐식용유를 가지고 항공유를 만든대요. 이거 뭐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미국의 1조 원 규모의 수출까지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업적까지 달성하고 그 1조 원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작년 총 매출액의 90%가 넘는 거의 9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고 수급이 들어왔다. 돈의 흐름이 쏠리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종목은 13만 원 아래를 주면은
포착하시면 됩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13만 원 아래를 주고 있죠. 자, 오늘도 13만 원 쪽으로 붙어오는 거 이때 너무 짧게 줘서 매수 못 하신 분들 매수하시라고 주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 밀리느냐 올라가느냐 보면서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만 원 도달하고 이제 꺼진 불이냐라고 볼 때는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달리기에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한강 런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km를 전력 질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km를 전력 질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력 질주하고 나서 또 뛰려고 하면은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다리도 아프니까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잠깐 쉬면서 다리 마사지 해주고 숨도 고르고 해야지 또 뛸 수 있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전력 질주를 해서 너무 급하게 온 거예요. 숨도 이제 여기서 막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걸떡걸떡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숨 고르기 해야 되고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되니까 심호흡하고 기관 조정으로 다리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꺼진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재매수 구간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차이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죠. LK삼양입니다. 바닥권부터 치고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계속 신호를 주고 밀렸다가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을 드디어 돌파해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편안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이렇게 양봉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음봉 그리고 이렇게 음봉 그려보시면은 DS 단석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니 캔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똑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합성 캔들 전략이라고 해서 일부러 날짜를 늘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전략으로 LK삼양을 저는 제 눈에는 DS 단서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양봉 크게 하나 세워주고 음봉 그리고 음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그냥 기술적으로는 다 잡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500원 아래 구간이면은 매수해 봄직한 구간인데 2,250원 아래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아닙니까? 우열입성이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무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어가면 실수예요.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원래 카메라 모듈의 강자에다가 열감지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차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우리나라 3대 파이낸스 센터에 열감지 시스템 다 공급하고 있죠. 거기에 우주항공 쪽으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온 우주의 기운이 스페이스X로 모이고 있는데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LK삼양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심지어 자금력 어때요 하면은 범 LG가의 피인수돼서 삼양옵틱스가 LK삼양으로 바뀐 거다라고까지도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다 근데 교육해드렸죠. 자, 2,500원 저항인데 2,500원 아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저항이겠죠. 돌파 시도하고 있다. 너무 좋은 움직임이죠. 이 기업 내용 그냥 와서 보시면 됩니다. 와서 보시면 되겠죠. 2,500원 이하는 무혈입성이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음 저항 3,500원까지 그리고 2차 저항은 3,750원. 3,250원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리고 지지선은 3,250원이니까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3,500원 돌파해서 3,750원 2차 저항인데 여기 딱 터치만 하고 끝나죠. 깔끔하죠. 1차 저항, 2차 저항. 이것도 더 올라가면은 보세요. 일주일 만에 60%가 넘었어요. 62%예요. 더 올라가면 슈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목표치 정해드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다음 목표치는 계속 올려는 드리는데 슈팅 구간이니까 매수에 약해질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슈팅 구간이니까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하세요. 계속 적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육방에 오시면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매도하기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방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잖아요. 교육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기업에 대한 설명 쫙 해드리고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와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겠죠. 내가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죽은 지식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양명하게 우리 태기유양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행합일설.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 제대로 공부해라 라고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알고 직접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필기 많이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천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만 하면은 내 손에 익어서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좋은 습관은 받아들이시고 기존에 안 좋았던 심리, 안 좋았던 습관은 싹 다 버리셔야 주식 인생 2회차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LK사병 지금 어때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한번 휴식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온 다음에 제가 볼 땐 이렇게 음봉 하나, 이렇게 음봉 하나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3분의 1 구간.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모양 예쁘죠? 기존에 설명드렸던 동안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모양 비슷비슷하죠? 기간이 조금 짧을 뿐이에요. 왜?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고 트렌드에 맞고 돈의 흐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런 종합 선물 세트에 다 어울린다라는 종목인 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매수 타이밍 다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식 이렇게 하셔야지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하는 거다. 내가 회사에서 업무 보다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내 MTS 찾아보고 시간이 안 나면은 또 위기감 느끼고 마이너스 되면은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화장실 최대한 많이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보고 뭐 담배 태우러 가서 보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갑자기 담배를 태운대. 그러고 가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두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 바닥권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림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고 이게 투자예요. 이게.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돈줄 공략주를 보셔야 되는 시간인데 자율주행주. 아우 또 자율주행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규제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는 전기차로 시작은 했지만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야 규제에 대한 타파를 외치면서 그 선봉장에 일론 머스크가 딱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겠죠. 최근에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데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이미 카메라 모듈 공급하면서 삼성의 자율주행 쪽에 함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2대 주주로 지분을 15.9%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종목 기업의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믿을 수 있고 삼성전자의 투자, 삼성전자 지금 미래 먹거리 찾았는데 자율주행 포기하겠습니까? 더욱더 본인들이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은 강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진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보다 살짝만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구간이 아니라 요 아래 구간 정도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800원 이하를 주면은 좀 맛있게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5,400원이 타라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다시 추후에 재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순서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쑥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멋지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차목 효과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7,000원 구간이 1차목 효과가 되고 2차는 여기 8,000원 구간. 기존에 다 매물대를 쌓아놓은 구간이니까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예쁘게 돌파한다 싶으면 그 다음 9,000원, 그 다음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속으로는 요거 잘만 하면은 요거 10,000원도 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요건 아직까지는 심증에 불과하고요.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한번 볼만 하겠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나라고 보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파킨슨병 치료제죠. 자, ABL301이 내년 상반기에 임상일상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임상일상은
통과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임상 이상이 지옥문이라고 불리고 마의 벽이라고도 불리는데 임상 이상이 정말로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끝까지는 안 되더라도 임상 이상만 통과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박수 쳐주는 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통계적으로 이제 다수의 통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 발표하는 거 분명히 여기서도 이슈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그랩바디비 이 플랫폼 쪽으로 해서 제가 한미약품의 과거에 랩스 커버리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 BBB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투과해야지 퇴행성 부분이 해결이 된대요. 어떻게 치료가 된대요. 그걸 못하면은 퇴행성 부분이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한 차례 급등한 다음에 여기 박스권 세웠던 구간이죠. 그래서 25,0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3만 원 이하는 아주 감사한 구간인데 이 중심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아래에서 구간에서 보시면 된다. 27,000원 아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3만 원 넘어가면 1차 3만 5천 원, 2차 4만 원 이렇게 보시고 4만 원 넘어가면은 또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내는 거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 보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숲을 보면서 바닥권에서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보시면 돼요.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 더뎌진다라고 하면서 바이오주들 오늘 주춤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0%로 하락하고 하고 있었는데 임상 3상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고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근거로 ABL 바이오도 리가캠 바이오도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다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또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다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별 방법 확인하시고 오늘의 포트폴리오 끝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삼홍의 미학이다라고 했는데 자, 내년이 뱀의 해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꿈속의 뱀. 뱀 꿈은 뭐예요? 금전운과 뭐 이런 재물운을 상징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꿈 꾸면은 뱀 나와서 이제 좀 찝찝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해석을 보면은 로또 사러 가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입가에 미소가 방긋하면서 자. 뱀 꿈은 이렇게 재물을 수확하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볼 때 이게 뱀 꿈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장중에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아침 원고나 이런 부분에 아예 없던 부분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길래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저는 특징주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이슈거리가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린다. 20%까지 내려갔을 때였는데도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심리를 악화시켜 놓고 밀어내리는 이런 과정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키트루다 SC 제형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5만 원 구간부터 해서 45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야말로 텐베거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쉴 때도 한번 쉬어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 잠깐 횡보한 거, 여기서 잠깐 횡보한 거, 최근에 잠깐 횡보한 거 빼고는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급등 나오고 45만 원 저항 맞고 급락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30만 원 아래 이렇게 주면은 너무 감사한 구간 아니겠느냐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의견을 드리는데 너무 좋잖아요. 기존에 횡보하던 구간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모아간다? 30만 원만 회복해도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고 30만 원 회복한다라는 뜻은 최소 30만 원 중후반에서 4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도주들은 말이죠. 단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봉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 쌍봉 혹은 다중 그리고 혹은 돌파해서 더 갈 수도 있겠죠. 알테오젠 지금 출시해서 돈 벌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거죠. 추후에 조정은 받겠지만 실적으로 딱 이렇게 찍히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조단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찍히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얼마만큼 가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폭이 달라지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꿈 같은 재물운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왔던 것이고 그 기회가 저한테 설명할 기회가 온 거예요. 꿈 같은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물운이 여러분들은 아침 방송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넝쿨채 들어오신 거예요. 당장 당일만 해도 플러스권 갔다 오잖아요. 20% 이상 마이너스 종목이 플러스권을 갔다 왔습니다. 중상한가예요. 잡으신 분들 중상한가예요. 당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많이 올라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정리하시라고 한 게 기회 준다니까 이렇게. 주는 기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제가 밴드도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 20% 마이너스 구간인데 아침에 교육해드렸고 올라오고 있다. 다 교육해드리잖아요. 지금은 제가 교육해드릴 필요 있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 이거 흔들기였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육 안 드려도 아유 아침에 잡을 걸 그랬네. 다들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데 교육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공포를 매수하라 했는데 매수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아 어떡하지 하고 머리 이렇게 막 뜯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물론 너무나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음봉을 계속 그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은 너무나도 무섭고 공포스러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라고 했고 그리고 투매는 받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못 받으면은 받을 자신 없으면 동참은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종목별로 투매를 일으켜내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버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팔아야 수익인 겁니다. 자, 제가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죠.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4,230원 구간,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 소개를 드렸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공업 너 맞아. 너 맞아. 자, 신대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절호의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뭐 순식간에 그냥 21% 이거 분봉 차트입니다. 순식간에 그냥 움직여버리죠. 하루 이틀이면은 15% 20%는 왔다 갔다 하는 기업 아니에요. 오늘도 상한가 같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챙길 때 챙겨야 저 밑에서 또 매수를 해서 또 급등 나오는 거 챙긴다라는 거예요. 급등주는 급락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선이 되고 급등주는 급락이 나오는 거고 추세적으로 크게 올랐으면은 조정을 크게 한번 받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작용 반작용처럼 항상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외우세요. 수렴을 하게 되면 확산을 하게 되고 확산을 하게 되면 다시 수렴하게 되고 언제나 돌아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고려해안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이 업종에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강의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드렸는데 단 한 번도 고려해안 같은 경우는 공약주 같은 쪽에 올려드린 적이 없다. 원자재 관련주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고려해안 보실 수 있는데 저는 풍산 같은 쪽을 더 선호합니다라고 제 선호 쪽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제 선호인 거예요. 개인 취향인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주주환원 정책이 별로 없어요. 돈은 잘 버는데 혁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려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주가 변동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하러 이 종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주가 변동이라도 있거나 아니면은 주주환원 정책을 좀 크게 넓히는 이런 종목들, 적극적으로 하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올해는 M&A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해 제가 처음으로 공략해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0만 원대, 80만 원 초반대였는데 괜찮아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팔아야 수익이라고 했어요. 오버슈팅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DS 단속이 한 번만 더 올라갔으면 오버슈팅이라고. 근데 슈팅 가기 바로 전에 쉬었으니까 지금 또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슈팅 구간이 진입하니까 제가 거들떠도 안 보입니다. 슈팅 구간이 어디예요? 145만 원인데 이 구간 간 다음에 여기서 매수가 약해지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계속 브리핑해드립니다. 슈팅 구간이다, 슈팅 구간이다, 슈팅 구간이다. 제 신대가 시간 월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신 분들 슈팅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조금 이제 밀리는 것 같지만 잘 버텼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150만 원대 올라가는데 무슨 슈팅 구간이야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호통을 치려고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유상증자 이슈로 하한가. 안 팔았으면 여러분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이득 보려다가 여러분들 이 종목이 80만 원 가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날 뻔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주식은 팔아야 수익인 거예요. 팔아야 수익. 자만하지 말자. 팔아야 수익이다. 안 팔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 나올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주는 구간이지 이거 안 팔면 또 내려간다. 10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아야 수익이다라는 거 보시고 다 마찬가지예요. 디어유 같은 경우도 계속 추정하면서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파는 게 맞아요. 쉬면 다시 사고 아니면 돌파하면 다시 사는 게 맞습니다.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요거 반복하시고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약주 제가 뭐 이름만 하나만 알려드리고 JLK 최근에 의료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종목하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돈의 흐름 제가 잘 잡아드린 것 같은데 잊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고 팔아야 수익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